네, 그러면 2부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좀 치열하죠. 그런데 그렇죠. 일본에서요, 우크라이나가 주변 강대국들한테 속았다 하는 그런 내용의 책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네. 이곳은 그 일본에 있는 우크라이나인 국제 관계 학자, 국제 정치학 학자가 쓴 책인데요. 네. 책은 좀 이따가 소개를 더 정확하게 하지만요. 푸틴에 대해서 상당히 그 비판적으로 쓴 책입니다. 예. 벌써 2019년에 나왔더라고요. 2019년이요? 네네. 그럼 한참 됐네요. 그러면 네네네. 전쟁이 그래도 일어나기 전에 나온 예, 책입니까? 예. 왜냐면 그 그림 판도가 예. 2014년에 벌써 아하. 합병됐잖아요. 예, 그 예. 러시아 쪽에. 그러니까 그 상황을 두고서 쓴 책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하고 상당히 맞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 책 속에서 부다페스트 각서는 사기였다. 막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서 예. 상당히 흥미로워요. 그럼 이제 3년 전에 나온 책인데 요즘 와갖고서 다시 화제가 되는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먼저 이거 어제인데요. 5월 9일, 푸틴이 그 붉은 광장, 이게 모스크바에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대독 전승 기념일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1945년 5월 9일 그 2차 세계 대전에서 독일이 항복한 날이에요. 우리는 8월 15일을 많이 알고 있지만 예. 그 먼저 독일이 항복했지 않습니까? 5월 9일이 네네. 전승 기념일이군요. 그런 거죠. 예. 거기서 푸틴이 연설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전쟁 선언을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아직은 그 전쟁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다라고 해서 전쟁 선언을 한다면 러시아 사람을 친병으로 많이 데려갈 수가 있다. 막 이런 이야기였는데 그거는 없었는데요. 예. 일단 그 우크라이나 개입에 대해서 전담화를 했어요. 우크라이나 개입은 필요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서방 국가가 러시아 국경 옆에서 침공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 이거 그러니까 그 도네츠크라든가 동쪽 우크라이나 지방 있잖아요. 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러시아는 결국 서방 국가들의 침략에 대해서 선제 거절 그것을 감행한 것뿐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주권상의 결단이었다. 예. 전담화를 했죠. 네네. 서방 쪽에서 침략을 해오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 그 작은 전쟁을 벌인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전투를 벌이고 있다. 예. 아직은 전쟁이라는 개념을 안 쓴다. 그런 이야기고요. 네, 그것은 침략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제 타격을 가했다 말하자면 예.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부다페스트 각서라는 게 무엇인지 혹시 기자님 아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번 사태가 나기 전에는 몰랐는데 이번 사태가 나서 하도 이런 가끔 얘기를 나오잖아요. 많이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가 핵을 러시아에게 넘겨주고 안전 보장을 받았다. 바로 그 예. 각서예요. 예. 예, 그게 1994년 12월에 있었고요. 예.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서 그러한 각서가 조인됐습니다. 예. 여기에 참여한 세 나라, 여기에 세 사람의 얼굴 있잖아요. 클린턴 미국 대통령 그리고 당시 예르친 러시아 대통령이고요. 예. 그리고 당시 영국 수상 이렇게 연미 러시아의 3국이 우크라이나 그리고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또 그 베라루스하고요 카자흐스탄에 대해서도 안전 보장을 약속을 했습니다. 예. 네, 대신 그 핵무기를 모두
러시아에 넘긴다. 이 세 라는, 나라에 다 핵무기가 있었나 보군요. 네, 사실상 그 우크라이나가 음. 당시 그 핵무기 보유 세계 3위의 예. 대국이었고요. 네, 다른 나라에는 그 핵무기에는 아마도 없었을 겁니다. 예. 그러나 앞으로도 핵무기를 갖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했어요. 아하, 예. 네네. 이 세 나라가요. 그렇게 하여서 그러니까 영국, 미국, 러시아가 이 세 나라, 우크라이나 중심으로 하는 세 나라를 지켜주겠다 그 약속을 했어요. 이게 부다페스트 각서예요. 예. 그런데 각서이지 조약은 아니었거든요. 네. 각서는 뭐 우리나라 이 그 형사 뭐라고 할까? 그 형사 체계에서도 각서는 별로 그렇게 효력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지금 이 책을 쓴 우크라이나 학자가 예. 당시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이 좀 국제법에 좀 어두웠던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 부다페스트 각서를 조금 살펴보면요, 이름만 보면 상당히 우크라이나에게 불리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각서의 두 번째를 보면요, 미국, 영국, 러시아 세 나라는 우크라이나의 그 무력 위협 그리고 행사를 자제할 의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3국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영국의 이 무기라는 것은 자국의 방위 혹은 유엔 헌장에 정해진 경우 외에 우크라이나에 사용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넘겨주는 대신에 이러한 그 보장을 받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자국 방위 및 유엔 헌장에 정해진 경우라는 이게 단서가 붙어 있어서 그렇죠, 이게 그렇죠. 좀 심상치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국 방위를 위해서 러시아는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는 이 각서를 완전히 어겼다라고도 볼 수가 없는 부분들이 좀 각서에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각서에 있는 내용을 어겼다고 볼 수는 없다 이거죠. 네, 예. 러시아 쪽에는 그런 식으로 예. 그 말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요, 네 번째를 보면 이렇게 더 나와 있는 거죠. 미국, 영국, 러시아 이 세 나라는 우크라이나가 침략될 경우 유엔 안보리에 우크라이나 지원 행동을 요구할 의무가 있다. 요구할 의무가 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러시아가 그 군사력으로 동원시켜 준다 이런 말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러시아는 뭐 침공했고 그러나 미국하고 영국은 이 각서 약속을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에 그 행동을 일으켜 달라. 근데 거기서 이제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거니까.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상 실패를 한 거죠. 그래도 약속은 영국하고 예. 미국은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서의 약속을 그 이 두 나라가 어겼던 것도 더 아닌 거예요. 굉장히 애매한 각서였다라고 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국제적인 약속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섯 번째는 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크라이나는 미국, 영국, 러시아가요 이 위무 수행을 할 때 뭐 위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는 논의를 할 수가 있다. 이 세 나라하고 논의를 할 수 있다. 예. 이건 뭐 하나마나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인 도움을 즉각 받을 수가 있는 이야기가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데 네. 그때
우크라이나에서는 그 우크라이나의 많은 국민들도 이곳으로 그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이 그 실제로 지켜질 곳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는 그 이런 각서가 그대로 아주 구체적으로 노출되지는 않고 해석하는 형식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없다는 식으로 TV에서도 아마 했을 것이고요. 일반 국민들은 뭐 지도자들이 알아서 했겠지 뭐 네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그 듭니다. 정도의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었다. 그러니까 이 그 우크라이나인 그 국제 전체 학자는 그 일본의 와세라 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예. 현재 일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것을 벌써 2019년에 책을 내가지고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을 경고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 사람의 이름은 글렌코 안드리라는 사람인데요. 글렌코 안드리. 예, 예. 글렌코 안드리라는 상당히 젊은 사람이에요. 예, 1987년생이기 때문에 1987년생이면 예, 지금 그 아직 40도 40도 안 되지 된 나이예요? 예. 않았어요. 네, 일단 그 일본의 와스라 대학교에서 박사를 받아가지고 국제 정치 학자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 예. 아직 교수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사람 책 속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의방이나 동맹국이라고 해도 다른 나라의 말을 무조건 다루는 나라는 망한다. 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해요. 이게 2019년의 이야기예요. 또 뭐 재밌는 얘기네요. 그렇죠. 지금 2022년 이 말이 더 물론 우크라이나는 망하지 않을 거겠지만 상당히 현실화 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요 계속 미국하고 나토의 도움을 기다렸대요. 그러니까 그냥 무기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나토나 미국이 즉각 군사 개입을 해준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대요. 예. 그런데 몇 달을 기다려도 안 온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예. 물론 무기를 많이 제공해 준다라는 부분은 있지만요. 그래도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희생이 벌써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많은 사람들이 단념했다. 그런 나토라든가 미국의 도움에 대해서는 단념했다. 예. 굉장한 충격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체념 상태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네네. 예. 자, 그 책이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이러한 일본어 책으로 나왔습니다. 제목은 푸틴 환상이라는 이름이고요. 예. 푸틴의 사진의 왼쪽에는 유도, 아키타견, 반전, 친일. 이게 푸틴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이 유도를 좋아하고 아키타견을 좋아하고 네, 일본의 한국에서 말하면 진돗개 같은 게 있어요. 반중 친일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환상이 있다는 그런 얘기군요. 네네, 그렇죠. 예. 그러나 일본인이 모르는 이 남자의 뒤에 있는 얼굴 그런 식으로 하여서 이 사람이 일본 말로 그렌코 안도리라는 사람이 2019년에 일본에서 책을 냈는데요. 이 책의 결론은 아까도 조금 나왔지만 이거예요. 의반도 우리의 이익을 해치는 행동을 할 수 있다. 예. 의방의 말을 모두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의방의 조언을 의심하고 때로는 거부하는 이성과 근성을 가져야 한다. 예. 사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에게는 의방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원래는
같은 그 소련 연방에 있었기 때문에요. 물론 미국이나 영국도 의방이었고요. 그런데 다 속았다. 그게 그 사람의 조류와 같은 그러한 외침이 돼가지고요. 이렇게 책으로 나온 것입니다. 예, 여기서 그러면 과연 한국의 우방은 어디냐라는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의문이 이렇게 질문이 이게 그렇죠. 떠오르는데 네. 그건 어디라고 바로 생각하십니까? 바로 미국 아니겠습니까? 의반이라고 하면 예. 의반 동맹국은 완전히 미국이죠. 예, 그리고 또 그 어떤 사람들은 일본도 의반이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러나 요새 많은 또 한국 분들은 일본은 한미를 건조라고 하지만 그렇게 의방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좀 많아졌고요. 일본을 동맹이나 우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네네네. 말입니다. 동맹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나 미국에 대해서는 거의 무조건 믿는 예. 그러한 분들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아유, 많죠 그런 네, 분들이. 네, 네. 예, 네, 그러나 사실은 무조건 믿었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가 있다라는 교훈을 이 우크라이나 출신, 현재는 우크라이나인이고요. 그러나 일본에서 활동하는 이 국제정치학자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최근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 인터뷰에서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방위비를 5배를 한꺼번에 올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랬는데 그때 이제 문재인 정권이 계속 거부를 하다가 결국은 좀 많이 올려주긴 했는데 네, 어쨌든 네. 5배씩이나 올려주고 뭐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 이제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서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서로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이해한다. 거부한 것에 대해서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게 외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서 그래서 무조건적 그렇게 굴종적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따르기만 하는 것은 외교도 아니고 서로에게 이제 도움이 되지가 않죠. 그렇죠. 예.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낙찰이라고 할까? 결정 때는 가격에 두 배, 세 배를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찬삭 기질이 좀 강했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는 트럼프도 5배를 불렀지만 그렇게 처음부터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이렇게 다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는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겠죠. 예. 그래서 그 전에 한국이 뭔가 저도 조금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지만요. 한국이 트럼프의 위견을 그대로 수용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 트럼프가 한 이야기가 한국처럼 쉽게 그렇게 받아들여주는 나라는 없다고 그렇게 오히려 상당히 놀랐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네, 그렇게 하고서는 뒤에 가서 아마 앞에서는 웃고 뒤에 가면 아마 욕했을 겁니다. 네,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이 외교를 모르거나 혹은 이런 바보가 어딨나 뭐 예,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철저하게 국익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어느 정권이든 그거는 마찬가지죠. 네네.